네, 12주차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수업 끝나면요. 제가 이제 요 18분간 이제 수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결국 수업이 두 번밖에 안 남습니다. 화요일, 수요일밖에 이제 안 남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뭐, 지금 이제 마무리 잘하고 계시죠? 뭐, 지금 손꼽아 끝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뭐, 예, 괜히 이렇게 저 다 알고 있는 내용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여간 좀 준비 잘 해주시고, 우리 기말고사, 이제 뭐 이번 주에는 좀 이제 기말고사를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예, 오늘 수업도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틀 연속 잘 들어주시고,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월 13일 예, 오후 2시에 기말고사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시험 잘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자, 1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절 단수 표준어, 표준어 규정 17항, 단수 표준어 하나가 널리 쓰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쓸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자, 그래서 단수 표준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수 표준어의 본댓말은 뭘까요? 예, 복수 표준어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17항 같은 경우에는 단수 표준어에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것이고 18항, 19항은 이제 복수 표준어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수 표준어 이제 볼 때 이 표준어 규정 16항까지는 좀 이제 우리가 그래도 규칙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겁니다. 이제 17항서부터 쭉 이제 26항까지 다룰 텐데 여기는 이제 규칙이 좀 없고 여러분들이 좀 주로 외우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약간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약간 뭐 설명이나 이런 걸 드림으로 인해서 그래서 최대한 좀 기억이 나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안 쓰시는 거는 굳이 뭐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잘 구분을 해 주시고, 예, 그러니까 뭐 약간 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는 좀 공부 주법이 좀 다르다. 예,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항 보시면 그게 이 단수 표준을 하실 때는 복수 표준은 다 맞으니까 다 동그라미 치면은 뭐 필기를 할 공간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단수 표준어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습니다. 그 맞는 거에만 좀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그게 좀 단수 표준어를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게 쭉 나와 있죠. 기억이 맞고 니은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기억 부분에만 그렇게 동그라미 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단수 표준어를 좀 공부하는 요령이다.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급할 때 요거 다시 이렇게 찾아보면 예, 단수 표준어 동그라미 쳐진 부분을 보시면 되는 거니까 예, 시간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의 요령을 잠시 좀 알려드리는 거니까 예, 동그라미 치시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보시면 기억 니은이 있는데 거든 그리다 예, 요거를 이제 맞게 했어요. 그래서 거든하게 거두어 싸다 이렇게 뜻풀이가 나와 있는데 거든 그리다도 모르는데 뜻풀이가 또 거든하게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든하게를 또 안 쓰니까 또 사전을 찾아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는 그런 뜻풀이네요. 뜻풀이는 좀 되도록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용어로 그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죠. 예, 어쨌든 거든하게라는 것은 가볍게란 뜻입니다. 가볍게. 그래서 가볍게 짐 싸는 것 있죠. 뭐 이렇게 뭐 몇 박 며칠 가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이제 피크닉이나 이런 거 소풍 갈 때 간단하게 싸잖아요. 예, 그렇게 가볍게 싸는 예, 그런 것을 거든 그리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은 이제 고유어니까 좀 살려 쓸 필요는 있지만 하여간 뭐 여러분들이 굳이 뭐 지금 현재는 안 쓰는 말이니까 예, 뭐 아실 필요 없는 예, 여러분들이 좀 사명감을 가지고 고유어를 좀 갖다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그렇게 굳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어박다라는 것, 요거는 한 사람이 한 군데서만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어박다라는 말은 예, 틀린 말이고 구어박다만 맞습니다. 앞에 거둔그리다도 거둔그리다는 틀리죠. 거둔그리다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귀고리, 귀옛고리가 있는데 예, 귀고리만 맞아요. 예. 그 앞에 귀고리만 맞고요. 귀고리와 귀걸이 예, 둘 중에 뭐가 맞느냐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좀 예. 제가 좀 많은 말을 하다 보니까 예, 좀 예, 기억이 좀 날 듯도 하고 하여간 예, 미안합니다.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하여간 제가 제가 드린 말씀도 자꾸 좀 까먹고 그래요. 예. 하여간 혹시나 안 드렸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귀거리와 귀고리 둘 중에 뭐가 맞나요? 이거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자, 요게 그 뜻이 다르죠. 그러니까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귀에 걸 수 있는 모든 것, 이런 게 귀걸이에요. 그래가지고 귀에 이렇게 뭐 액세서리로 거는 요런 것도 귀걸이가 되겠고, 귀 따뜻하게 하려고 막 귀에 걸쳐 놓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귀걸이입니다. 귀에 걸 수 있는 건 다 귀걸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좀 뜻의 그 폭이 좀 크다고 얘기할 수 있고, 외연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귀걸이 같은 경우는 귀에 걸 수 있는 그 액세서리 중에 고리로 돼 있는 것 있죠? 귀 뻥 뚫어가지고 이렇게 고리로 걸 수 있는 것. 걔만 귀걸이에요. 귀걸이. 그래가지고 귀걸이가 더 상위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귀고리는 그 하위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하여간 어쨌든 귀에 거는 액세서리 중에 고리로 돼 있는 것, 그것만 귀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둘 다 맞다. 귀걸이가 더 상위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귀고리가 맞고 귀의 꼬리는 틀립니다. 그 다음에 그 귀띔과 귀팀이 있는데 귀띔만 맞고요. 그 다음에 귀지와 귀애지가 있는데, 그 귀지만 맞습니다. 그 앞에 여러분 본말 그 표준어에서 귀이개가 맞았어요. 귀이개가 맞고 귀개는 틀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대예요. 귀지가 맞고 귀애지가 틀려요. 그래가지고 요거 짧은 게 더 맞다. 요 귀지는 요거 같이 귀이개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이개는 긴 게 맞고 귀지는 짧은 게 맞다.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까딱하면이 맞고요. 까딱하면 틀리고요. 앞에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꼭두각시 맞고 꼭두각시 틀려요. 그래가지고 꼭두각시는 이제 그 인형이죠.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이제 가지고 노는 그 인형인데, 인형극 하는 그런 인형이 되겠는데, 요게 그 남의 말을 그냥 그거 하는 남의 말을 따라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자기 주관이 없고 줏대가 없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을 또 꼭두각시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별로 안 쓰는 말임. 좀 쓰시나요? 뭐 누구의 꼭두각시 이런 말. 근데 저희 때는 이제 워낙 반공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김일성은 소련의 지금 러시아 옛날 소련의 꼭두각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많이 배웠습니다. 배워서 저희 때는 좀 많이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말인데, 요즘은 좀 별로 이렇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꼭두각시가 맞고요. 그 앞에 게 맞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 이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 볼 때 저희 세대가 시험 문제를 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가 쓰는 말을 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로 풀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두각시에 나올 수 있는 시험 문제예요. 나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두각시 틀립니다. 꼭두각시 틀리고, 꼭두각시가 맞습니다. 꼭두각시 틀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색이 맞고요. 나색 틀립니다. 그 다음에 내숭스럽다가 맞고 내흉스럽다가 틀립니다. 이거 어원으로 보자면 내흉스럽다가 더 맞아요. 왜냐하면 속이 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속이 흉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숭이라는 것은 좀 겉과 속이 다른 거긴 한데 좀 귀엽게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속이 흉악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바뀐 말 이런 거를 맞게 했습니다. 내흉 틀리고 내숭이 맞고요. 내숭스럽다 요 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냠냠거리다, 암냠거리다라는 말. 냠냠거리다라는 것은 똑딱, 똑똑 이렇게 얘기하듯이 같은 말은 똑같이 쓴다는 그런 법칙이고요. 암냠거리다라는 것은 이건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한 것이군요. 그런데 뭐가 더 이기나요? 냠냠거리다가 이기는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써주는 법칙이 두음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다. 첩어, 준첩어 똑같이 써주는 것이 요게 상위어, 두음 법칙보다 더 상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냠냠이 맞습니다. 암냠 틀리고요. 냠냠이 맞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역시 그 뒤에 냠냠이, 암냠이 중에 냠냠이만 맞고요. 그 다음에 너와 내가 있네요. 요게 보통 내라고 쓰는데, 내게 할 때 내라고 쓰는데, 돈, 말, 발, 푼 앞에서 너라고 써줘야 돼요. 그래서 너 돈, 너 말, 너 발, 너 푼, 이런 식으로 너라고 그렇게 써줘야 맞는 것입니다. 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가 아니라 서도 뒤에 나오겠지만 서돈, 서말, 서발, 서푼, 돈말, 말푼 앞에서는 이렇게 너나 서로 써준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넉도 이게 내나 너로 쓰지 않고 양대 섬자 앞에서는
넉이라고 써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이제 넉양, 넉대, 석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나 세 대신에 양대 섬자 앞에서는 이렇게 그 석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돈이 그 10돈이 모이면 한 양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돈 같은 경우에 이게 그 한 돈이 금 한 돈, 그게 하여간 되게 몇 그램, 1점 몇 그램, 하여간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양이 적은 거죠. 그런데 그 한 양 같은 경우에 한 돈이 요즘 얼마입니까? 예전에 25만 원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한 양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이제 큰 단위가 되겠군요. 어쨌든, 이렇게 그 돈이든 양이든, 돈일 때는 너라고 그렇게 써줘야 되고, 선어, 그 다음에 양은 그 성넉 그렇게 써줘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돼, 말, 섬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되박 10개 모이면 한 말이고 고개 10개 모이면 한 섬이다. 10마리 한 섬이다 라는 것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다르다, 다닫다가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다다르다만 맞고 다닫다는 틀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의 본말에 해당하는 요 다다르다만 맞다. 다닫다 틀리다. 그 다음에 뎁살이, 대살이. 자, 요거 비읍 소리가 날 때 비읍 소리로 적어준다라는 것 기억하시죠? 약간 맞춤법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에도 지금 표준어 규정에도 나왔는데 하여간 대의 문제가 아니라 쌀이의 문제다. 옛날에 비읍 시옷이었기 때문에 요 비읍의 모양이 나타나는 뎁살이만 맞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것만 맞습니다. 더부룩하다, 더부룩하다. 속이 더부룩한 것, 더부룩하다만 맞습니다. 더부룩하다 틀리고요. 듬부룩하다도 틀립니다. 그 다음에 던과 든이 있는데, 자, 요거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을 쓰는 거죠. 든은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과거를 나타낼 때만 던을 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택 무관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는 든이고, 그래서 가든지 말든지 보든가 말든가 요거는 든을 쓰는 게 맞습니다. 던가 든가 할 때도 역시 그 던가가 맞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과거를 나타낼 때만 얘기하는 거고요. 선택을 나타내는 든가는 틀립니다. 던가만 맞습니다. 선택을 나타낼 때 든가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던걸, 던고, 던대, 던지 다 마찬가지예요. 요거 과거를 나타낼 때만 던을 쓰는 게 맞는 거고 뒤에 이제 든걸이란 말은 쓰질 않는군요. 그렇죠. 든고, 든대 요 말은 쓰질 않으니까 든걸, 든고, 든대는 무조건 다 틀리고 하지만 든지 있죠. 든지 같은 경우에는 든가, 든 이런 식으로 같이 선택의 뜻으로 쓰일 수 있죠. 그러니까 든지는 다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든걸, 든고, 든대는 쓰일 수가 없는 말이고요. 자, 어쨌든 과거를 나타낼 땐 던을 사용한다. 선택을 나타낼 땐 든을 사용한다. 그 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고가 있고 을려고가 있네요. 이거 내가 하려고 이런 말은 맞는데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틀려요. 내가 가려고는 맞는데 가려고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많이 하려고, 할라고, 갈라고 이런 말 쓰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틀리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려고, 하려고만 맞고 하려고, 가려고 틀리고요. 할라고, 갈라고 다 틀려요. 그러니까 가려고, 하려고 그렇게 쓰셔야겠습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이제 어미죠. 연결어미죠. 그 다음에 의려야 이것도 가려야 하려야 할 수 없다. 요 말만 맞는 거지 하려야 할 수 없다. 정말 여러분들 많이 쓰는 할래야 할 수 없다. 요거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려야 할 수 없다. 할래야 할 수 없다. 요거 다 틀리고요. 할래야 할 수 없다 틀립니다. 하려야 할 수 없다. 요 말만 맞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망가뜨리다, 망가뜨리다 틀리고요. 망가뜨리다 틀리고 망가뜨리다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멸치, 멸우치, 메리치가 있는데 멸치만 맞아요. 예전에 저희는 자른 멸치 있죠? 작은 멸치. 그거를 멸우치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근거 없는 말이고 하여간 작건 크건 다 멸치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멸우치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메리치도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반비닥치, 반빗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서
찬비, 뭐 하여간 반비는 밥 짓는 일을 맡는 계집종, 하여간 식모에 해당하는 말을 반빗아치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뭐 거의 쓰지 않는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하여간 그래도 다른 말과 좀 연계돼 가지고 좀 기억할 만합니다. 예. 벼슬아치, 반빗아치는 아치를 붙여준다. 그렇지만 장사치는 장사아치란 말 틀리다. 장사치라고 그렇게 줄여서 써줘야 된다라는 것. 예, 그거 같이 연계해가지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습과 보십, 보섭이 있는데 이건 보습학원의 보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요거는 저기 쟁기 있죠? 예, 쟁기의 날을 보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보습이 맞고 그거를 제 보십, 보섭 그렇게 부르는 것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앞에 보습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본세와 본세, 요게 네 본세를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좀 남을 비하할 때 이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세라는 말만 맞을 것 같죠. 그런데 요게 그게 오히려 속이 시원하고 그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본세만 맞습니다. 이것과 같이 연계돼서 생각하셔야 될 게 상판떼기예요. 네 쌍판떼기를 보자니 이렇게 된 소리로 써야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죠. 그런데 본세건 쌍판떼기건 틀려요. 다 순화시켜가지고 본세, 상판떼기 그렇게 쓰셔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시켜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된 소리로 적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표기는 예사소리로 적어줘야 된다. 상판떼기, 본세 그렇게 적어줘야 맞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숭아가 있고 그 다음에 봉숭화가 있는데 요거 봉숭아가 맞습니다. 봉선화도 표준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거냐면 아예 고유어로 쓰든지 아예 한자어로 써야지 고유어와 한자어 짬뽕 돼서 쓰는 것 안 된다는 좀 그거과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숭아는 고유어고요. 그 다음에 봉선화는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저 고유어로 쓰거나 한자어로 써야지 이게 짬뽕이 된 미안합니다. 이게 짬뽕이 된 봉숭화는 요거는 비표준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예 고유로 쓰건 아예 한자로 쓰건 요거와 비슷한 말이 있는데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미안합니다. 흰말로 쓰든지 우리 백마 있죠? 흰말로 아예 고유로 쓰든지 아니면은 백마로 아예 한자어로 쓰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요거 두 개 합쳐진 백말이라고 쓰는 것은 요거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고유어, 아예 한자어, 아예 고유어, 아예 한자어 이렇게 쓰셔야 되는 것 이런 거 이제 두 개 묶어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짬뽕 돼서 쓰는 것은 틀리다라는 것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지금 18분이 넘어갔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우리 이제 1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